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4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이제 각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업체들이 거기에 보고를 하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여론조사로서 좀 믿을 만한 거다. 이른바 8개인가 몇 개의 여러 가지 시점, 샘플, 추출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각 지역구 조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갤럽이나 미디어 리서치나 리서치뷰나 이런 데에서 주로 전국 조사를 많이 하죠. 전국 조사는 이 표본 수가 대략 한 1000개 남짓 정도 됩니다. 물론 ARS로 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있지만 보통 면접 조사의 경우 1000개 남짓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전국을 이리저리 나눠서 지역별로 연령별, 성별 이렇게 나눠서 샘플을 다 분배합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각 지역구별로 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구별 조사는 어느 특정 후보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당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여론조사 업체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지역 여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총선 66일 남았습니다. 오늘로. 지금부터 공천 속속 확정이 돼가고요. 면접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이어서 구리 방문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김포를 공략했습니다. 김포에 가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상당히 세게 얘기했더군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고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입니다. 자,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하고요. 내일은 광주 광역시를 방문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이제 집토끼를 단속하러 다니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산토끼를 잡으러 다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선관위에 아까 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최근 거 한 20개 정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왜? 여론을 알기라는 게 대단히 힘들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여론을 일부 유튜버들 보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건 곤란한 거죠. 적어도 여론조사의 신뢰도라는 것이 늘 논란이 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만큼 믿을 만한 그런 여론 측정 수단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과학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 중에 틀리는 건 물론 많죠. 그러나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가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빅데이터는 긍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데이터까지도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서 통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데이터들은 실제 표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발전된 수단으로서는 여론조사가 가장 여론에 근접해 있다. 전 늘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흔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조사를 보면 출렁입니다. 어떤 때는 서울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대개 이 지역구별 여론조사는 표본수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20개 조사를 봤다고 그랬죠. 그럼 표본수만 따져도 10,000개가 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10,000개가 넘는 거죠. 그러면 1000개 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한 정도로 우리가 신뢰를 줄 만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장 최근 거 한번 보시죠. 제가 정당 지지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열세다 하는 걸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인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라는 데가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이 27%, 민주당이 43%입니다. 무려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바로 똑같은 회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마포를 조사했더니 여기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41입니다. 11%포인트 차이. 자, 그 다음에 에버리 리서치라는 데가 또 조사를 했더군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현역인 성남 중원을 조사했더니 여기는 민주당이 56.8, 국민의힘은 26.2에 불과합니다. 뭐 2배가 넘습니다, 민주당이.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북리서치라는 곳에서 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현역 의원인 군포시를 조사했는데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29.9, 민주당이 52.6. 그럼 서울 조사한 건 없냐? 그래 봤더니 미디어 리서치라는 곳에서 서울 서대문 갑, 이 지역은 현역 의원이 우상호 의원인데 불출마를 선언했죠. 여기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35.0, 민주당이 37.3. 그래도 그나마 근접해 있습니다. KSOI라는 데가 조사한 걸 보니까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현역이죠. 인천 서구을, 이 지역에 국민의힘이 24.9, 민주당은 48.0입니다. PNR이라고 하는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죠. 포천 가평, 여기는 국민의힘의 최춘식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여기는 앞섰습니다. 44.4, 그 다음에 민주당이 38.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 20개의 여론조사, 물론 그 중에는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가 조사한 3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는 제가 뺐습니다. 왜? 뭐 조작됐다 이게 아니고 제가 한번 여론조사 꽃이 왜 이렇게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으냐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으냐 하는 걸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면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아, 이거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업체구나 하는 걸 대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서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표집돼 있다. 그래서 늘 보면 거기는 다른 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같은 데에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뭐 2, 3% 날 때도 여론조사 꽃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뭐 15 내지 20%포인트 차이씩 납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이 앞섭니다. 왜? 민주당 지지자가 과표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는 아예 제가 제외하고 이제 그걸 포함해서 20개를 봤지만 그 3개는 제외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다. 자, 전체적인 흐름. 현역 의원이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게 그 정당입니다.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죠. 이런 곳이 많습니다. 예외인 곳도 있죠. 강세를 보인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을 보면 이 여론조사 20개 중에 국민의힘이 조사한 20개 중에 국민의힘이 높게 나온 곳은 포천 가평 한 군데밖에 없다. 포천 가평은 그 RN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고 2군데가 조사를 했습니다. 2군데가 아마 그 누군가가 2번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2번 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포천 가평은 국민의힘이 현재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비슷한 곳, 그 20개 여론조사 중에서 비슷한 곳은 인천 남동구입니다. 남동구. 여기는 둘 다 가벌인데 남동구에 둘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맹성규 의원, 윤관석 의원은 무소속이죠. 지금 탈당해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2.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이거는 오차범위 내죠. 그러니까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운 곳,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했던 서울 서대문갑, 여기는 4.7%포인트 차이가 난다. 그리고 경기 김포, 여기 둘 다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김주영, 박상혁. 근데 여기도
2.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아직은 우세하다. 여기는 아마도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이 이슈가 지금 여론 지형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따지면 이 조사한 20개 지역구 조사 중에서 1개만 국민의힘이 앞서고 5개는 엇비슷한데 약간 미세한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 나머지 14개 지역구를 들여다보면 거의 10%포인트에서 아니면 뭐 민주당이 거의 더블, 뭐 20%포인트까지 앞서고 있는 곳이 14개 지역구다. 조사한 곳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결론으로 보면 결국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위기인 것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 달하고 며칠 정도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 지지율, 뭐 장래 정치 지도자 뭐 이런 개인적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와 오차 범위 내에서 또는 동률을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갤럽에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이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인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인기로는 반영이 안 된다. 그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20개 지역구, 그걸 제가 조사한 결과를 쭉 살펴보고 나서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아직 공천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결론이라는 거는 구도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구도죠, 구도. 정당 지지도.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려면 인물로 극복해야 됩니다. 또는 정책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정책은 아마 여당 프리미엄이 있을 겁니다. 뭐 서울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나 아니면 뭐 수원같이 도심 철도 지하화 뭐 이런 것도 여당이 약속하는 것과 야당이 약속하는 것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걸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 프리미엄을 한껏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한 정도의 만회는 가능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인데 어찌 보면 인물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여당 그 인물 면에서도 여당의 프리미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으로 입당하려는 인물들이 야당보다는 많이 있죠. 지금 민주당에 입당하는 사람 뭐 천안한 음모론자 뭐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뭐 아니면 뭐 YTN 노종면 전 기자 뭐 이런 사람들 외에 누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국회의원을 할 만하다 하는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도 집권당 프리미엄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이 수도권의 정당 지지도를 극복할 방법은 인물론, 그 다음에 여당 프리미엄을 업은 정책, 이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을 그야말로 뭐 전국적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지역에서 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인물을 지금부터 뭐 발굴을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 발굴도 하면 좋고 아니면은 그런 인물을 영입을 해서 공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